달라방 정보큐 수요일에는 교통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폭염이 고체온증 환자와 또 고속도로 콘크리트 노면까지 불쑥 튀어오르게 하는 문제를 속출시키고 있는데요. 강렬한 태양빛이 차내 온도를 90도 이상으로 급상시키면서 뒷좌석에 태운 외송자를 잊게 했던 외할아버지의 건망증과 그리고 또 어린이 통화 차량 등이 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은 이 혹서기에 주의할 점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스팔트 노면까지 치솟는 고열과 고온 속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네. 7월 폭염 속 두 번째 사고인데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숨져 있는 4세 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께 원생 9명을 태웠지만요. 하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담임교사의 출석 확인인데요. 발견 전인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만 했더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할아버지가 깜빡 잊고. 네. 예. 안타깝게 또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인재 아닌 인재가 되고 말았는데요. 9시 30분경 집에서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주게 출발했지만 회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서 뒷문을 연 후에야 의식을 잃고 있는 외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4시간 이상 뒷좌석에 홀려 남겨진 3살짜리는 고체온증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외손자를 뒷좌석 태운 채 무의식적으로 사무실로 향했고 내릴 때도 차내를 둘러보지 않아서 뒷좌석 손자를 못 본 거잖아요. 예.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기 때문인지 몰라도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한 이날 건망증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또 지하도 아닌 실외 주차장이라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정오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통풍도 안 되고 또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차내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요.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2에서 3배 정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30도가 웃도는 상황에서 3시간 이상 노상 주차를 해도 90도씨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사고 제보를 정리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TVN 긴급교통정보인데요. 전주 기린대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휴비스 사거리에서 호남제일문 사거리 방향이네요. 팔복 소방파출소 사거리 지난 지점입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는 안 되고 있다고요. 기린대로입니다. 휴비스 사거리에서 호남제일문 사거리 쪽으로 팔복 소방파출소 사거리 지난 지점 2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의 사고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수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네, 앞선 사고의 경우 장시간 외부에 주차했는데 오가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았단 말이죠. 네. 혹시 짙은 썬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장시간이었는데 차 안에 아이를 못 봤다면 그럴 가능성도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서와 혹한기 속에 이런 차내 방치 사고 때문에 통학 차량에는 짙은 색상 썬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썬팅 금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재가 염려가 됩니다. 경찰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이하의 과실치사죄로 할아버지를 입건했지만 부모의 또 불출석을 청구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숨진 아이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관리소홀, 해마다 비슷한 고온 방치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네. 혹서기도 혹한기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을 꼭 닫은 채 밀폐된 차에서 쪽잠을 자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5년 여름 음주 후에 차 안에서 잠시 잠들었던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2일 어린이집 차로 등원한 5세 어린이가 뜨거운 밀폐 열기로 희생 적도 있고요. 또 30도가 넘었던 2016년 7월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치원 통학버스 4살 원화 방치 사고는요.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조인이 미국령에서 자녀를 차 내에 방치했다가 체포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죠. 네. 예. 이게 날이 덥다 보면 운전하는 입장에서 건망증도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좀 있나 봐요.
네, 차내가 너무 무덥거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요, 이런 유사 증상이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운전까지 위협하는 혼미한 현상이 4시간 이상 말씀드린 귀여운 손자를 있게 한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페인 자동차 제조사인 세아트도 무더위 속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환기도 안 시키는 이런 차내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내 기온이 올라갈수록 네. 운전자에게 어떤 이상 증상이 유발되는 이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25도 실내 온도와 35도의 그 차이는요, 운전자 반응 속도를 20%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실내 온도가 만약에 35도 이상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와 비슷한 상태가 되고요. 또 최대는 0.08%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충고도 했는데요. 더욱이 3분의 2 정도는요, 피로와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하는 이런 고온 탈수 증상을 인지 못한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 속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물도 좀 자주 마시고 환기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뇌혈관 순환 장애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의식도 잃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 필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주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받았지만 구조된 피해 아이의 경우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사건인데요. 7년 전 사고는 어린이집 차로 등원했던 아이가 귀가 안 해서 부모가 찾아갔는데 결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7시간 이상을 승합차에 방치됐던 5세 어린이는 저산소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숨졌고요. 그리고 찜통구 통합버스에서 거의 8시간 만에 의식 없이 발견된 2년 후에도요. 지금 그 어린아이는 2년간 튜브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3개월마다 여기저기 옮기는 이런 전전 치료 속에서도 몸만은 훌쩍 컸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말씀입니다. 네, 어린이 차내 방치 사고 이거 선진국도 풀지 못한 인재잖아요. 네. 한국 변호사 부부가 체포될 정도로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네. 미국도 왜 이런 걸까요? 네, 참 이해가 안 가죠. 미국에서도 하나 평균 37명 정도가 차 안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이런 사회 문제로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19개 주에서는요, 6세 이하 아동이 8세 이상이나 또 어른의 보호 없이 차내에 혼자 두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방치로 부상이 심각할 경우는요, 중범으로 기소가 되고요, 사망은 살인 혐의로 간주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다양한 예방책과 또 제도, 장치를 비롯해서 이렇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국 판사와 변호사 부부도 예기치 않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차내 방치 사고와 관련해서 AI 시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적인 안전장치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차 시 뒷문을 열었다면요, 하차할 때도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이런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예. 또 부모가 차에서 멀어지면 카시트 센서가 스마트폰에 경고음을 발신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만일 비상시 또 차내에 갇혀가지고 유리를 깨야 한다면요, 전면 유리가 아닌 좌우측 창유리, 강화유리 모서리를 뾰족한 물체로 가격해야 잘 깨집니다. 아니, 네. 터지는 거죠. 깨지는 그렇죠. 게 아닌데. 모서리를 뾰족한 물체로 가격해야 깰 수 있다. 네, 네. 세심한 또 이제 폭발, 화재 이런 것들도 너무나 걱정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세심한 또 관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스라이터는 물론이고 가연성 물질로 충전된 스프레이 제품을 차에 두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캔 음료가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리고 햇볕 가리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보관하면 코팅이 벗겨지고 잔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실내 온도 60도 이상이 되면 선글라스 코팅, 아니 일반 안경도 마찬가지죠. 코팅의 손상이 시작되는 만큼 실내, 특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